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제러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의 시작은 책의 제3장 새로운 역사관의 틀 엔트로피입니다. 인류의 생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수렵 채취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수렵 채취인들이 농경을 통해서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곡식이 익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수렵 채취인들이 충분한 잉여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경생활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배고픈 사람들이 수렵 채취를 당장 그만두고 5달이나 6달 동안 밭을 갈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장은 언뜻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양식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수렵 채취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데 왜 사서 고생이 심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농경으로의 변화는 충분한 풍요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풍요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유용한 에너지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로 형성된 환경이 앞서서 살아오던 환경보다 더 살기 나빠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각 단계를 지날 때마다 이 세계가 갖고 있는 유용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존이 유용한 에너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 버티려면 일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단순히 인간의 육체만으로는 늘어난 작업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적절한 수준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복잡한 기술을 개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속에 풍부했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할 때에는 이 톱과 도끼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라는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석탄을 연료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을 파내는 것은 나무를 벌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삽이나 곡괭이로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 엔트로피 각각의 분수령 사이의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수렵 채취인들이 수렵 채취를 포기하고 농업으로 돌아서기까지는 수백만 년이 걸렸고 농경이 시작된 시점에서 산업사회로 옮겨야 했던 시점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대인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 즉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다 소진해버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엔트로피 분수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13세기와 16세기 사이에 서유럽은 엔트로피 분수령을 거쳤습니다. 중세의 에너지 기반이었던 나무는 점점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더욱이 인구 증가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나무 연료의 대체품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석탄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유럽의 생활 방식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즉 나무에서 석탄으로의 경제 기반의 변화야말로 중세 사회의 종말을 고함과 동시에 산업혁명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인간은
가장 먼저 손에 넣을 수 있는 에너지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후대의 사람들은 앞선 선대의 사람들보다 더 구하기 어려운 에너지에 의존해야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보다 석탄을 캐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석탄에 비해서는 유전을 개발하고 석유를 뽑아 올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 유전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인류가 머리를 짜내서 생각하는 모든 기술은 자연의 창고 안에 이미 들어있던 에너지의 형태를 바꾸는 역할을 한 것이지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술은 결코 에너지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단지 기존에 있던 유용한 에너지를 가속화시키면서 소비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한데도 아직도 우리는 기술이 우리를 환경에 대한 의존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빨리 발달할수록 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도 더 빨리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연계 내의 무질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기술은 주위의 더 큰 무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일시적인 단기적인 질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일단 하나의 기술을 발전시키면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기술이 연속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완행열차를 만들고 나면 급행열차가 필요해지고 급행열차 뒤에는 고속철도가 필요해지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고속철도에 뒤이어서 탄환처럼 움직이는 열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은 단계를 거칠 때마다 그때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점점 더 빨리 소모되고 그로 인해서 환경의 무질서는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술은 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전문화를 요구합니다. 기술이 전문화되기 시작하면 일은 더욱 복잡해지고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술 전문화는 사회 각 기능의 작동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한 기능을 다른 임무에 적응시켜서 재배치하는 일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의 의사는 거의 대부분의 의학적인 처치를 모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학이 점점 전문화되면서 전문 과목별 특정 임무만 수행하도록 만들어져서 다른 처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점점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4장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와 다가오는 엔트로피 분수령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나고 있고 위험스럽게도 엔트로피 분수령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유 소비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존 매장량은 25년 후에는 고갈이 됩니다. 현재 매장량의 4배에 해당하는 유전이 새로 발견된다고 해도 그 후로부터 또다시 25년이 지나면 원유 매장량은 완전히 고갈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소비는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 에너지 이후에는 원자력 발전이 대체 에너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은 비용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술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의 현 정부도 원전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원전 사업을 중단하는 문제는 지금도 커다란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원전에 사용하는 우라늄 폐석의 반감기는 8만 년입니다.
방사능 폐기물의 사후 관리 비용은 우리가 현재까지 사용해 오던 재래식 에너지원보다 훨씬 비쌀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원자력 연구개발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계나 전력회사, 정부는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들은 지금까지 발전에 사용된 핵 폐기물을 그냥 쌓아만 두고 있습니다. 이 쌓아둔 폐기물이 해롭지 않게 되려면 25만 년 정도는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엔트로피 법칙 제2부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엔트로피와 산업시대라는 제목으로 3부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